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라이입니다. 저는 지금 집 근처에 성미산에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바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산이 있어서 아주 가끔 나와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9시가 지나서 지금은 사람도 많이 없고 벚꽃도 굉장히 활짝 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약속도 없고 집에만 있고 사실 일이 많을 때보다는 굉장히 푹 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체력이 저질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막 꿈을 대고 있으면 창선님이 계속 밖에 나가자고 산책 가자고 많이 하는데요. 피로 시리즈 1탄에서는 뇌피로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푹 쉬어도 계속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건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더 성취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이른바 도파민 사회에서 교감신경 우위의 상태를 지속하다 보면 쉬어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바른 수면법, 그리고 호흡, 명상, 식단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교감신경 우위의 생활을 함으로써 좀 더 피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도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피로 2탄입니다. 똑같이 피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저자는 문제는 근육이야 바보야 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무리 책을 읽고 전달하는 거라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항목들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금세 피로해진다, 지구력이 떨어진다, 외출하는 것이 귀찮다, 빨리 걷기가 힘들다, 금세 숨이 찬다, 숙면이 어렵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와세다 대학의 스포츠과학기술원 교수예요. 기본적으로 체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 참여해서 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이제 많이 쓰는데 거기서 정의하는 체력이라는 게 5가지인데 전신지구력, 근력, 밸런스 능력, 유연성, 그리고 민첩성과 같은 기타 능력 이 5가지를 측정해서 체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중요한 2가지는 근력과 전신지구력 2가지가 체력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근력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근육이 발휘하는 힘의 양입니다. 근데 좀 의외였던 건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근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의 양과 근력은 좀 다른데 똑같은 그 면적에서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양을 근력이라고 하겠죠. 2번째는 전신지구력인데 우리가 흔히 지구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지구력은 심장 기능이랑 폐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심폐기능, 심폐지구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2가지가 충분히 좋은 상태이냐 이게 여러분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서워하시는 근손실이죠. 특히 근육이 빠질 때는 하체부터 먼저 빠진다고 합니다. 베드레스트라는 실험이 있는데 사고나 이런 걸로 침대에 3주만 누워 있어도 하반신의 근육 양이 10% 그리고 근력이 20% 정도 평균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단지에 있는 하태 삼두근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중력에 대항해서 직립을 할 수 있는 항중력근이라는 것들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이 근육들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장단지의 하태 삼두근, 허벅지의 대퇴 사두근이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또 상반신으로 가면 이 몸통에 있는 체간 근육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대요근은 우리가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근육이 저하되면 운동 기능, 신체 기능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또 이런 근육이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같은 질환과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육이 많다고 질환이 안 생긴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이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을 세포 내로 수용해서 근육에서는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지방에서는 중성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장고, 활용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량과 근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사도 약해지는 거죠. 간단하게 근력과 지구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근력입니다. 가슴을 손 앞에 이렇게 오므리고요. 일어날 때 무릎을 끝까지 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 동작을 10개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시간을 세는 겁니다. 됐어요. 테스트를 했을 때 20세에서 39세 남자 같은 경우는 6초면 빠른 편이고 7초에서 9초가 중간, 그리고 10초가 넘어가면 느리다. 결국 근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은요. 약간 힘들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3m를 걸어보는 겁니다. 빠르게 걸은 다음에 이때 앱으로 만보기 같은 거를 켜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분 동안 숨이 약간 차다고 느끼는 정도로 빠르게 걸었을 때 몇 미터나 걸었는지, 예를 들어 저같이 30대 여성이면 345m를 3분 정도에 걸어야 지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테스트는 아니겠지만 지금 나의 체력이 얼마나 저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척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체력이 약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책상에 하루 종일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이 널쩍다리에는 대퇴정맥이 있는데요. 우리가 앉은 지 30분 만에 혈류가 70% 떨어진다고 해요. 당연히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또 근손실이 일어나겠죠?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2-30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1-2분이라도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거나 잠깐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간단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5초 정도 평행이 되도록 다리를 뻗어주는 것,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반대쪽도 또 5초 정도 그 다리를 평행으로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의자에 앉아 있는 다리 한 번은 발꿈치를, 한 번은 발 뒤꿈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쁜데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게다가 트레이닝에 있어서 슬픈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트레이닝을 얼마간 해서 그 운동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또 얼마 동안 트레이닝을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바로 근육의 가역성입니다. 고작 한 번에서는 효과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며칠에서도 효과가 없고, 꾸준히 오래 해서 천천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트레이닝이다. 셋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트레이닝으로 자극을 받은 부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 트레이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요점을 얘기하면 꾸준히 오래 하고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한다. 그러려면 사실 저처럼 막 3개월씩 운동 등록해놓고 나중에 돼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돈 내놓고 안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집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의 상황을 조성하고 3분이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운동법을 추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로잉, 노젓기입니다. 유재석이 무한도전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운동인데요. 서양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또 이 저자는 로잉에 관해서 책을 한 권 냈을 정도로 로잉이 예찬자인데요. 로잉을 하게 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아지고 또 전신 근육의 7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퇴부 근육과 체관부 근육에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잉 머신이 피트니스 센터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집에서도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티빙 밴드를 발에다 고정시켜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타바타 프로토콜. 집에서 하는 4분 운동인데요. 전력 운동 20초, 휴식 10초, 총 30초를 1세트로 총 8세트
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만 해도 되는 운동인 거죠. 이때 전력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뭐 스쿼트,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도 가능하고요. 8세트 동안 동일한 운동을 해도 되고 8세트 동안 바꿔가면서 운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꼭 2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빡빡하게 운동을 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운동의 강도를 좀 낮춰도 좋다고 하고요.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잡고 스쿼트 하기. 이 널쩍다리 전후부와 체간, 엉덩이 근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스쿼트를 의자 안 잡고도 많이 하시지만 그럼 또 되게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안녕. 처음에는 10회를 한 세트로 해서 집에서 한 세트만 해도 좋고 이제 이렇게 좀 쉬워진다 싶으면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넓적다리 들어올리기.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넓적다리를 가슴으로 가장 최대한 많이 들어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들어올릴 때 5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10회씩 하면은 20회가 되겠죠? 이게 한 세트여서 하루에 3번 정도 복부와 체간 근육이 강화됩니다. 또 무릎 누르기가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때 손으로는 이렇게 무릎을 눌러줍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10회가 한 세트, 하루에 3세트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의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이 뭐 한 6가지 정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세트씩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운동들을 몇 가지 소개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그래 근육 중요하지. 그리고 또 뭐 요즘 사실 근육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저도 비싼 돈 내고 PT 등록하면 열심히 다니면서 근육량 측정하고 단백질 먹으면서 근육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딱 PT 끊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되게 퍼지기 쉽잖아요.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각심이 작동합니다. 아, 이러다가 내 몸이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전혀 힘을 못 쓰겠구나. 근데 그거 아시죠? 다들 근육은 지금부터 해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있는 근력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근력이 최고조가 되는 시점이 20대 초반이고 그 뒤부터 40대까지는 유지고 그 다음부터 급격히 빠진다고 해요. 이제 또 한 가지, 트레이닝 하면 되게 빡세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씩 매일 하라고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아까 봤던 타바타 프로토콜처럼 하루에 4분이라도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으면 우리가 늘 피곤하다,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증상들이 훨씬 개선되고 활동성이 넘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 잘 안 하게 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소개를 했으니 우리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오늘 갑자기 책 리뷰가 아니라 운동 리뷰가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